안녕하세요. 오피스 365를 활용한 오마이 스마트워크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그 구독 확인,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지, 그 다음에 그 라이선스를 사용자한테 할당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우리가 그 구매한, 그러니까 구독한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죠. 구독한 라이선스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. 자, 관리자로 로그인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청구에 구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가진 라이선스가 보이실 거고요. 자, 이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구매한 게 몇 개인지, 그 다음에 그걸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게 몇 개인지, 자, 이 라이선스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, 이런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그 여러 개의 라이선스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라이선스를 클릭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. 그래서 몇 개를 샀는지, 몇 개를 그 할당을 했는지, 언제 끝나는지 이런 정보들을 보실 수 있는 게 구독 화면입니다. 자, 그런데 여러 개의 라이선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각각을 클릭해서 봐야 되겠죠. 자, 그래서 한 번에 보시려면은 똑같이 청구에 그 라이선스를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가진 라이선스가 전체적으로 얼마큼이 있고, 그 다음에 몇 개를 사용하고 있는지, 그 다음에 혹시 만료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라이선스를 여러분들이 이 사용자한테 할당을 해야 되는데 이 라이선스의 체계에 대해서 좀 미리 알아두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. 자, 오피스 365에서는 사용자와 라이선스가 사실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.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우리가 5개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여러 명을 등록을 해 두시고 그 여러 명 중에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할당을 해 주시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좀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될 텐데요. 자, 예를 들면은 지금 퇴사자가 발생을 했을 때, 자,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업무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메일 아이디를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 기존에 사용하던 사람의 이메일이나 원드라이브를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, 자, 똑같이 퇴사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업무를 할 사람입니다. 자, 이 경우에는 새로운 아이디를 만드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기존에 퇴사자가 가지고 있던 라이선스를 빼고, 그 다음에 신규 사용자한테 다시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라이선스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 배운 것처럼 사용자는 여러 사용자가 있는데 실제 그 사용자들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처음에 배운 그 내용처럼 전역 관리자, 그러니까 전체 관리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죠. 기본 전체 관리자와 그 다음에 슈퍼 어드민이 있었고요. 자, 그 다음에 사용자, 그리고 사용자에 지정된 관리자, 그러니까 제한적 관리자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죠. 자,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용자에는 내부 사용자와 외부 사용자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각각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활성 사용자에서 모든 사용자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5가지의 역할에 따라서 아이디가 다르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외부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주소 앞부분에 EXT라는 별도의 코드가 붙게 됩니다. 자,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사용자는 아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공유된 사용자, 원드라이브라든지 쉐어포인트를 통해서 초대가 된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EXT라는 코드가 붙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내부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 도메인을 가지고 있고, 그 다음에 사용이 허가가 된, 그러니까 라이선스가 할당된 사용자로 볼 수가 있겠죠. 자, 그 다음에 사용자는 사용자지만 사용자로 등록이 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 라이선스가 할당되지 않은 사용자는
사용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로 보이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관리자,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겠죠. 자, 그러면은 사용자를 추가로 등록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용자에서 활성 사용자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 추가를 클릭합니다. 자,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름하고 성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하시고 그 사람의 현재 위치, 대한민국인지 아니면 미국인지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위치를 입력해 줍니다. 자, 그리고 연락처 정보에다가 직함이나 또는 부서 정보 또는 등등 뭐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입력을 해 줍니다. 자, 그리고 암호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. 암호는 일반적으로는 자동으로 생성된 암호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이 사용자가 처음 로그인할 때 암호를 변경해 주도록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사용자의 역할을 지정을 해야 되겠죠. 자, 역할은 일반 사용자인지 아니면 관리자인지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 사용자한테 그 라이선스를 할당을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구독한 라이선스 중 이 사용자가 사용할 라이선스를 켜기를 해 주시면은 간단하게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. 자, 이렇게 모두 설정이 된 다음에 추가를 클릭해 주시면은 다음에 보이는 것과 같이 사용자가 추가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고요. 자, 아이디와 암호가 보이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보낼지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. 관리자가 받아가지고 전달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한테 개인 메일을 통해서 전달을 해 주시고 로그인을 하게 만들 것인지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사용자로서는 이렇게 새로 생성된 사용자로서는 포털에 로그인을 하시고 로그인 하실 때 조금 전에 그 암호를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. 암호를 입력하게 되면은 바로 암호를 업데이트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각각 개인의 암호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만약에 한 명씩 등록할 게 아니고 우리 회사는 여러 명을 한꺼번에 등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관리자 페이지에서 사용자, 활성 사용자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 추가가 아니고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여러 사용자를 가져오기라는 메뉴를 통해서 여러 명의 사용자를 등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관리자 역할을 관리자 역할을 할당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를 선택하시고 역할을 편집을 해 주시는데 전역 관리자를 주실지 아니면 사용자 지정된 관리자를 주실지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간혹 가다가 사용자들한테 이런 문의가 옵니다.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라는 문의가 간혹 가다 오실 텐데요. 자, 그럴 때는 내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. 관리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재설정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해당 사용자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암호 재설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사용자 등록대와 똑같은 방법입니다. 자동으로 생성된 암호를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암호를 선택하도록 체크박스를 선택해 주시고 재설정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사용자 암호를 변경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관심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55365smartwork.com에서 보시거나 또는 wise5365라는 카페에 오셔가지고 질문이나 또는 내용을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은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문의를 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